서실장의 더전실무 톡톡 서승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입 거래가 있는 경우에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입인 경우에는 세관장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서류를 챙겨서 작업을 해야 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인 경우에는 세관장이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 자, 여기만 잘 관리하면 되는데요. 자, 수입을 하려면 일단 먼저 국외에 있는 거래처와 신용장을 개설을 해야죠. 자, 신용장 개설하고, 그리고 원래는 수입 대금이 먼저 지급이 돼야죠. 지급이 돼야 지급된 걸 확인하고 물품을 내주겠죠. 자, 수입을 하게 되면 이때 자, 수입에 대한 물품이 일단 세관에 도착이 돼야 되고, 자, 세관에 도착이 되면 수입을 하고 있는 이곳에서 같은 협정에 의해서 소비를 하는 곳에서 부가세를 징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관장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수입 일반적인 거래인데요. 자, 그러면 저희가 물품 대금은 수입 대금은 세관장한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설하고 은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급하는 조건에 따라서 수입 대금은 수입하는 수입 거래처가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지급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 대금이 지급이 되는 시점에서는 아직 물건이 도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때는 미착품으로 계정 처리를 합니다. 자, 미착품으로 해놨다가 수입을 해서 세관장이 이제 나에게 세금계서 끊으면 이때는 부가세만 지급하지 공급가액에 대한 물품 대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만 지급하고 물품을 찾아오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창고에 입고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게 기본적인 프로세스인데,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돈이 부가세랑 그러니까 국내 거래인 경우에 국내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할 때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같이 합쳐서 외상매입금 처리해가지고 외상매입금이 같이 지급이 됐는데요. 자, 수입인 경우에는 물품 대금은 수입 거래처로 가야 되고 부가세는 세관장한테 줘야 되고 이렇게 따로따로 처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수입 대금에 대한 부분은 미착품으로 했다가 창고에 입고되는 시점에서 미착품이 뭐 원재료가 됐거나 상품이 됐거나 이렇게 대체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자, 부가세는 세관장이 통관하는 시점에서 물품 대금 관계없이 부가세만 지급을 하고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세관장한테 나갈 때는 부가세만 지급하고 물건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럼 저희가 자동 전표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되면 세관장이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 그러니까 수입 세금 계산서는 수입 세금 계산서는 자, 이거는 수입 세금 계산서를 입력을 하실 때는 부가세만 처리를 해야죠. 부가세만 처리를 해야 되고 부가세에 대한 부분이 뭐 인천 세관, 김포 세관, 뭐 부산 세관 이런 식으로 세관장한테 가는 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부가세만 처리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처리해 놓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작업을 내가 직접 가서 물건 찾고 다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행을 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물류, 통관 이런 부분들을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행해주는 그래서 관세사무소에다가 대행을 의뢰를 하죠. 그래서 의뢰를 해가지고 그들이 다 이러한 작업을 다 거쳐서 그들이 이제 원하는 수수료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전체 통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챙길 때는 수입세금 계산서는 자동전표를 통해서 끊으면 되는데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자, 이런 식으로 통관을 하게 되면 그 물류 업체들이 이런 정산서를 보내줍니다. 자,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통관 수수료 얼마 부가세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물품 대금에 대한 부분 부가세 얼마 그 다음에 다른 작업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보관에 대한 부분 뭐 운송료 이런 것들이 각각 다 건건이 다 내역서를 보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세관에서 관세사들이 이러한 작업을 해가지고 물류업체나 또는 관세업체들이 이러한 작업을 대행을 해주면 저희가 이거를 보고 자, 이 부분에 대한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됐나 그 다음에 여기는 세관장이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는 전자로 발행됐을 테니까 들어왔겠구나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부가세가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항목들은 다 세금 계산서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공급가액에 부가세가 있는 항목들이 세금 계산서가 정확하게 발급되어 있나 다 보셔야죠. 그래서 한 세트 수입할 때마다 한 세트 한 세트 해가지고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야 또 되는 이유가 보통 이렇게 세관장이나 물류회사를 이용하게 되면 자, 이때 전체 금액을 총액을 한꺼번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총액을 통장에서 한꺼번에 지급을 하게 되면 자, 총액으로 한꺼번에 나갔는데 세금 계산서는 건건이 발행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물류회사 다를 것이고 보세 창고 다를 것이고 또 그다음에 통관 수수료 다를 것이고 각각 다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곳이 다 다른데 통장에서는 한꺼번에 돈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물류하는 이 업체다가 또는 관세사에다가 돈이 한꺼번에 나갈 때는 보통은 선급금으로 나가고요. 선급금으로 나가고 이렇게 이 대행을 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하는 내역서니까 여기에 맞게끔 세금 계산서가 들어와 있는지를 다 보셔서 실제로는 내가 준 게 아니라 선급금 나간 거에서 정리가 되는 거라 통관 수수료 이런 부분에 대한 매입 세금 계산 처리할 때 현금이나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리가 된 상황이라면 선급금 계정과 그리고 뭐 관세사이면 관세사 거래처를 관리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나중에 결산할 때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나중에 결산할 때 분기든 반기든 기말 결산할 때 이 통장에서 돈 나간 것과 실제로 세금 계산서 발행된 것들이 짝이 안 맞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혼선이 옵니다. 이게 무슨 돈인지도 모르겠고 돈 나갈 때는 그냥 현금 지급한 것 같은데 세금 계산서는 또 돈 나간 게 하나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결산 때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입을 할 때는 수입은 자동전표를 통해서 세관장이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만 관리를 하면 되겠지만 관리만 하면 되겠지만 실제로는 이런 정산 내역을 반드시 확인받아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역 반드시 확인하고요. 세금계산 발급됐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하셔서 정산 내역에 따라서 통장에서 돈이 얼마가 나갔고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이 됐고 이런 내역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산서 받는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수입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또는 빠른 뭐 부가세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가 자료 수집을 하기 때문에 자동전표에서 자료 수집을 통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여기서 조회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회하실 때 세관장이 발행한 것 인천세관 이런 식으로 된 거는 과세 매입이긴 하지만 유형을 수입으로 해놨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자동 전표를 가지고 온 상태에서 여기에 거래가 인천세관장 그래서 나오는 경우들은 저희가 유형을 수입으로 잡아주시고 수입으로 잡아주시고 그러면 공급가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원에 부가세 100만원 자,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저희는 부가세 100만원에 대한 것만 처리할 것이지 1,000만원에 대한 건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수입 대금을 별도로 외화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미착품 관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수입에 대한 부분은 부가세 세액에 대한 것만 회계 처리할 것이다. 자, 그러면 하단에 분계하실 때 분계가 부가세 대급금 100만 원. 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요. 자, 수입으로 된 경우에 만약에 지금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하면 뭐 외상 매입금 해놨다가 매입금 100만 원 해놨다가 나중에 그 정산 내역을 확인하시고 외상 매입금 이 내역이 선급금과 대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지금 수집을 해서 입력하는 시점에서 통장에서 지급된 관세사나 또는 물류회사에 지급된 내역이 확인이 된다면, 정산 내역까지 다 확인이 됐다면, 자, 여기서 바로 여기가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선급금으로, 그리고 선급금의 거래처는 관세사 또는 뭐 물류사, 물류회사.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두 번 작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수익 같은 경우는 수출보다 저는 수입이 더 챙길 것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수입에 해당되는 그 물류 회사라든가 또는 관세사를 통해서 정산 내역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좀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란에서 입력하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수입에 대한 부분은 공급가액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뭐 기타 세금들을 포함해서 과세 표준 계산해 가지고 나오는 금액이라 실제로 물품 대금 지급하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수입은 과세 매입과 똑같습니다. 이제 수입의 형태는 공급가액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이것만 틀린 거고요. 과세 매입과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 매입에 대한 성격과 똑같기 때문에, 자, 과세 매입이 어디 가요? 이 과세 매입은 일단 부가세 할 때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 여기 가야죠. 매입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수입에 대한 성격이 있을 때 저희가 그 정산서를 확인을 해서 건건히 체크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고, 수입으로 일단 회계 처리가 되면 이때는 뭐 선급금이나 또는 외상매입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실 수가 있고요. 수입은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미착품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었는데요. 미착품으로 된 게 있으면 이렇게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발급한 날, 만약에 3월 31일 날 발급을 했다 그러면 3월 31일 날 일반전표에 일반전표 입력에 대변에 미착품, 차변에 뭐 상품이나 원재료, 자, 이렇게 해서 물품 대금 외화로 나갔던 물품 대금 미착품을 정리를 해주시는 이러한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 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에 대한 내역을 입력하는데요. 저는 일단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입으로 재료가 입고가 되었다. 예를 들어서 8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세관, 그리고 분계는 부가세 대급금에 대한 부분만 처리하고, 자, 제가 선급금에 대한 내역을 물류회사나 관세사를 통해서 물류 내역이 다 확인이 됐으면 대변에 선급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상매입금으로 일단 처리해 놓으셨다가 선급금과 외상매입금을 대체하는 정리하는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역을 알고 있다면 선급금으로 정리하시고 분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급금에 대한 계정은 세관이 아니죠.
관세사, 관세사무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 분계를 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수입이 있는 경우에 이제 거래 내역은 과세 매입과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과세 매입 성격은 부가세에서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여기에 매입 세금 계산서 부분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입력을 할 때 매입 매출에서 전자세금이라고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전자외로 와 있는데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 세관장이 발행한 걸로 전자 입력으로 되어 있다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가시면 자, 전자 해가지고 이쪽에 세관해서 세금 계산서 거래 내역이 들어올 것이고요. 자, 이 내역은 다른 부속 서류는 없고 합계표 작성하신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자, 여기에 매입으로 들어오도록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수입은 자, 세관장이 발행을 하고, 다음에 두 번째는 부가세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한다. 공급가액에 대한 부분은 미착품으로 별도 관리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수입이 있을 때는 물류회사로부터 제가 직수입하는 게 아니면 물류회사 또는 관세사, 자, 여기서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서에 나와 있는 내역대로 실제로 돈이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관리가 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무를 한 가지 더 진행을 해놔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수입으로 입력이 된 자료들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익과 관련된 거래가 있을 때 저희가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